가면라이더 속에는 다양한 치트로 무장한 다크라이더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막강한 능력 혹은 스펙을 통해 주인공 일행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최종 보스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몇몇 치트 무장 라이더들은 주인공 보정 혹은 더 강한 치트 무장으로 인해 강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라이더는 치트 능력을 가졌는데 패배한 라이더입니다. 벤시 가면라이더 오가는 극장판 가면라이더 파이즈 파라다이스 로스트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키바 유지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제왕의 벨트 중 하나인 땅의 벨트라고 불리는 오가 드라이버로 변신하는 라이더로 검은색 바탕에 금색 테두리가 인상적인데요. 이런 멋진 디자인을 가진 만큼 스펙 자체도 만만치 않았던 오가는 어이없게도 극장판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오가는 가면라이더 파이즈에 등장하는 그 어떤 라이더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작중 라이더들의 에너지원인 포톤 블러드가 흐르는 라인, 포톤 스트림 역시 TV판에서 가장 출력이 높아 시간 제한이 있던 엑셀폼의 은색보다 높은 금색을 띠고 있어 사실상 파이즈 세계관 최강의 라이더라고 불릴 정도죠. 그러나 작중에서는 첫 등장 당시 기본 폼의 파이즈를 밀어붙인 것 외에는 거의 밀리기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필 상대가 파이즈의 그 어떤 괴인도 쓰러뜨리지 못한 파이즈 블래스터 폼인데다가 변신자 역시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이누이 타쿠미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타쿠미가 블래스터 폼으로 변신하자마자 오가는 일방적으로 공격당했는데요. 심지어 둘의 필살기가 부딪힐 때는 처음엔 대등한가 싶었지만 끝내 오가의 필살기가 파괴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오가가 처참하게 패배한 것 같지만 재미있는 건 본편 내에서 파이즈 블래스터 폼을 조금이나마 압도할 수 있었던 건 최종 보스인 아크 오르페몬뿐이라 오가는 그래도 아크 오르페몬만큼 잘 싸운 편이었죠. Setsumetsu Evolution. Military Horde! Henshin. Perfect Rise. When the five weapons cross, the jet black soldier, Saya is born. I am the president. Presented by Zaya. 가면라이더 자이아는 제로원의 V시드마, 제로원 아더스, 가면라이더 멸망신뢰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자이아 엔터프라이즈 본사의 사장 리온 아크랜드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가면라이더 사우저를 검게 물들인 모습을 하고 있어 원보에 비해 더 멋지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디자인과 별개로 가면라이더 자이아는 작중에서 상당히 강한 치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이아는 가면라이더 사우저의 간판 기술이자 제로원 세계관 속 변신 아이템인 프로그라이즈 키의 특수 능력을 복사하는 기술 잭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잭라이트를 하기 위해 사우전드 제코가 필요한 사우저와 달리 자이아는 단순히 접촉하고 몇 초 유지하기만 해도 능력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변신자인 리온 아크랜드가 근접전을 더 선호해 접촉하는 동안 무방비가 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보완되었죠. 이런 능력을 사용하는 자이아는 가면라이더 호로비와 진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데요. Is that your best? Come on, boys. この強さこれこそザイアのテクノロジーのすべて仮面ライダーザイアだ 이렇듯 능력 자체는 상당히 강하지만 그 또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잭라이즈를 성공시키지 못해서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접촉한 뒤 잭라이즈에 성공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멸망신뢰 넷 4명이 합치한 가면라이더 멸망신뢰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이아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결국 자이아는 멸망신뢰와 벌인 2차전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사망하고 말았죠. 이런 패배를 겪은 자이아는 많은 팬들에게 슈트 디자인이 아깝다는 평을 받는다고 하네요.
가멜레이더 크로노스는 가멜레이더 에그제이드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반마사무네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게임 가멜레이더 크로니클에서 전설의 전사로 취급되는 라이더로 작중에서의 위상은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듯 위상 자체가 높다 보니 크로노스는 다양한 치트를 가졌지만 하필 상대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크로노스는 기본적으로 펀치력 110톤, 킥력 120.7톤이라는 괴랄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스펙 자체가 높은 에그제이드의 라이더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달리는 스펙입니다. 거기에 설정상 공격을 명중시킬 때마다 펀치력과 킥력이 각각 10%씩 계속 증가해 이론상 무한히 강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력도 올라가 장기전으로 갈수록 공략하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죠. 이런 스펙으로도 모자라 강력한 치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시간 정지인데요. 이는 버글 드라이버 치바이의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히 발동시킬 수 있고 시간 정지에 제한 시간조차 없는 건 물론 정지 상태에서 처치한 상대는 죽음의 순간 속에서 영원히 멈춰 부활할 수 있는 버그스터조차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ときめきクライシスは絶版だ」 이런 괴랄한 치트들을 가진 크로노스지만 주인공 일행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는데 바로 하이퍼 무적 때문입니다. 하이퍼 무적은 에그제이드의 최종폼으로 가멜레이더 크로니클의 제작자인 단 쿠르토가 크로노스를 공략하기 위해 만든 라이더인데요. 이 라이더의 스펙은 크로노스보다 높은데 기본 능력이 무적이다 보니 스펙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정지조차 하이퍼 무적에게는 통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기본 공격이 다다니트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건 물론 설정상 전신 발광 시 스펙이 2배가 되고 가샤콘 웨폰을 사용할 시 무기의 파괴력이 10배가 되는 등 크로노스 이상으로 괴랄한 버프란 버프는 다 가지고 있죠. 이런 막장스럽게 강한 하이퍼 무적 때문에 크로노스는 하이퍼 무적이 등장했다 하면 늘 패배하게 되는데요. なぜ時間が巻き戻らない。 웃긴 건 이전까지는 주인공 일행이 크로노스를 공략하는 입장이었지만 하이퍼 무적이 등장하자 역으로 크로노스가 하이퍼 무적을 공략하는 입장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제네레이터 크리에이션 &マスター・オブ・ローリガド・オメガ 가멜레이더 리가드 오메가는 가멜레이더 기치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최종 보스인 스에루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작중 극후반에 등장해 등장 분량은 상당히 짧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중 괴랄한 치트들을 사용해 주인공 일행을 밀어붙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리가드 오메가는 기본 스펙부터 주인공 우키오 에이스의 최종품 기치다인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스펙에 더해 디자이어 그랑프리를 보고 있는 스에루축 오디언스의 소원을 흡수해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여러 개의 레이저 웨폰을 소환하는 인피니티, 시간을 가속시켜 클락업을 하는 엑셀러레이트 등 다양한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시간을 되돌리는 리버스인데요. 이는 세계 전체를 되돌리는 게 아닌 특정 인물만 되돌릴 수 있어 작중에서는 에이스가 기치의 힘을 얻기 전으로 되돌려 그가 더 이상 라이더로 변신하지 못하게 했죠. 심지어 남은 주인공 일행인 타이쿤, 나고, 버파가 리가드 오메가와 싸웠음에도 압도적으로 밀린 건 물론 리버스 한 번에 전부 변신이 해제되었는데요. 악셀러레이터愚かな逆らえリバース 그러나 리가드 오메가는 이런 치트 능력을 가졌음에도 패배했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에이스가 진정한 신으로서 각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리가드 오메가는 기치의 변신을 해제시키고 내비게이터인 치무리를 이용해 에이스를 사살했는데요.
그러나 창세의 힘을 가지고 있던 에이스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육체를 버리고 진정한 신이 될 각오를 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에이스가 신이 되도록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죠. 이 때문에 리가드 오메가가 타이쿤라고 버파의 가멜라이더 자격을 없앴음에도 에이스가 등장해 복구시켜준 것은 물론 그들에게 공격당한 뒤 다시 한번 리버스를 사용했지만 이미 신이 된 에이스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기에 결국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知ってるか、神様には時間なんて関係ないんだぜ。 여담으로 리가드 오메가는 짧은 분량에 대부분 에이스에게 당하는 모습이 나와 몇몇 팬들에게는 얘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에이스만 없었다면 실제로 전멸시킬 수 있어서 절대 약한 편은 아니죠. 俺は仮面ライダーだ。エターナル変身。エターナル仮面ライダーエターナル。 가멜라이더 이터널은 극장판 가멜라이더 더블 포에버 A to Z 운명의 가이아 메모리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최종 보스인 다이도 카츠미가 변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이 라이더는 더블에 등장하는 라이더 중 상당히 좋은 디자인에 속해 현재까지도 심플하면서 멋진 디자인의 다크라이더로 뽑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인 만큼 이터널은 더블 내에서 괴랄한 능력을 가졌지만 이터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억가로 인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터널은 기본적으로 용병인 카츠미가 변신하는 만큼 전투력 하나만큼은 괴랄한데요. 이는 더블의 최종 폼인 사이클론 조커 엑스트림을 전부 특수 능력 없이 적투전으로 압도한 것에서 잘 드러나죠. 거기에 장착하고 있는 망토도 설정상 절대적인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 데미지를 주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스펙 외에도 특수 능력 역시 괴랄한데 바로 필살기인 이터널 레퀴엠이 가이아 메모리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는 T2 가이아 메모리를 사용할 때 진가를 드러냈는데 필살기를 사용했을 뿐임에도 T1 가이아 메모리를 사용하는 더블 일행의 가이아 메모리는 한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さあ地獄を楽しみな。エターナルマキシマムドライブ終わりだ過去の仮面ライダー。 심지어 모든 T2 가이아 메모리를 장착한 강화 군비 형태일 때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밀어붙인 더블을 역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탑에서 추락시키기까지 했는데요. メモリの数が違う。終わりだ。 그러나 이터널은 최종 보스인지라 결국 패배하게 되었는데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당시 더블이 추락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염원이 바람이 되어 엑스트림 메모리에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 메모리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극장판 전용폼인 사이클론 조커 골드 엑스트림으로 변신했는데요. 이후 더블의 라이더킥을 맞은 이터널은 거의 다 이긴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오죽하면 지오에서 재등장했을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教えてやる。俺は負けてはいない。たまたま風が吹いただけ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중 압도적인 위력을 많이 보여줘 이터널은 상당히 많은 팬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멜라이더 속 치트 능력을 가졌는데 패배한 라이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부 괴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첫 등장까지만 해도 저걸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주인공 앞에서는 결국 패배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치트를 가졌지만 패배한 라이더 중 어떤 라이더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